안녕하세요. 남성들을 위한 건강 채널 매일건강의 물리치료사 정무진입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점차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생기는 질환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실금이에요. 전립선암 수술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요실금이 비교적 익숙할 수 있지만 다른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요실금이 익숙하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사실은 주변에서 나 요실금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남성분을 보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남자도 요실금이 생기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남성에게서 요실금이 얼마나 발생을 하는지 남성 요실금의 유병률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요실금이란 내 의지가 아닌 비자발적으로 소변이 새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소변이 새는 양은 한 방울의 찔끔에서부터 완전히 다 비어버리는 양까지 다양하게 되고 많은 요인들로 인해서 요실금이 올 수 있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오는 것이 전립선암 수술 후에 오는 요실금이 제일 흔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요실금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더 많이 발생을 해요.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보다 비교적 짧은 요도의 길이를 가지게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임신과 출산을 경험을 하면서 골반 기저근이 늘어나고 손상이 되다 보면은 이런 것들 또한 요실금에 영향을 주게 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폐경 이후에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도 요실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성이 남성보다는 요실금을 1.5에서 2.5배 정도 더 많이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성들이 요실금을 경험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한국 남성을 기반으로 한 2013년도의 연구에 따르면은 5,83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19세에서 44세 사이에서는 2%의 유병률을 보였고 45에서 64세 사이에서는 5.7% 그리고 65세 이상에서는 무려 19.6%의 유병률을 보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반적인 남성의 요실금의 유병률은 5.5%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 이 5.5%의 수치는 이전에 보고된 연구들에 비하면은 굉장히 높은 유병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의 연구 같은 경우에는 한국, 대만, 그리고 중국의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여기서는 총 4,07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40에서 44세 사이는 12.2%, 45에서 49세 사이에서는 12.7%, 그리고 50에서 54세 사이는 13.4%, 55에서 59세 사이는 17.3%, 그리고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24.9%의 유병률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남성의 요실금 유병률을 17.3%라고 비교적 굉장히 높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에서는 혼합성 요실금인 경우가 제일 많았다고 보고하고 그 다음은 복합성, 그 다음은 절박성 요실금이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소개해드릴 연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연구들에 비하면 유병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아마도 이것은 설문을 온라인으로 조사를 해서 그렇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비교적 익명성이 보장이 되는 온라인의 경우에는 아마도 내 증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솔직하게 답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결론적으로 두 연구 모두 나이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요실금의 유병률이 확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도 요실금이라는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적절한 치료와 재활 등이 조금 더 발전될 필요가 있겠죠.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5명 중에 1명은 요실금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연구로 보면은 60세 이상의 남성들에게서도 보통 5명의 1명꼴로는 요실금을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당연하게 오는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창피함이나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기시는 남성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면 남성들이 사회적으로 가지는 이미지, 나는 항상 강해야 돼, 이러한 이미지들이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요실금은
숨기고 혼자서만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지역사회와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인식들을 바꾸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남성분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노력하는 사람이 될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창피하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떳떳하고 당당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날들이 오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알아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께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무척 진지한 이야기를 알기 쉽게 알려드리는 물리치료사 정무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